한자말인데 논지, 뭐 주장, 그다음에 기사 방향에 맞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써라. 앞에 한 내용 나옵니다. 중언부언 왔다 갔다 하는 글은 전하려는 핵심을 비켜가게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겹치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 기자는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까? 이 기사는 뭘 말하려고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내용, 왔다 갔다 하는 말,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다음 본문 기사는 제목과 리드 문장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작성하라. 아까 제가 말씀했죠. 맨 위에 이제 주제목,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타이틀, 이제 부제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장을 쓰는데 앞머리 부분, 리드 문장을 이렇게 탁 해주면은 벌써 제목, 부제목, 리드만 읽어도 그 기사 전체 내용을 대충 알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이제 나가는 리드 문장에서는 이제 끄트머리에 밝혔다, 말했다, 설명이다, 설명한다, 전했다, 강조했다, 강조한다. 그 다음에 또 끄트머리에 쭉 가면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등의 기사문의 시작과 끝맺음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이랬는데 위에 쓴 글이 있잖아요. 뭐 밝혔다, 말했다, 뭐 이런 부분. 요거는 주로 본문에 이렇게 이제 그 문장을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관계자라는 건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을 밝혀가지고 보도하기 곤란할 때는 이 관계자라고 그럽니다. 정부 관계자, 뭐 학교 같으면 학교 관계자, 뭐 이런 뭐 어떤 기관이나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 또 담당자, 이걸 관계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끄트머리에 이렇게 쭉 끄트머리에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맺어야 되니까 이거를 마무리하면 된다. 이게 이제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형태의 기사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 규정, 자료, 논문, 판례 등의 핵심을 뽑아서 풀어 써주면 좋은 근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소비자 기사를 쓰다 보면은요, 소비자 관련된 법이 있고 또 규정도 있고 판례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독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써주면은 훌륭한 기사가 됩니다. 자, 법원에서 무슨 판결이 났어. 그 판결이 났으면은 과거에 없던 내용이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풀어 써주면은 많은 독자들은 관심 있게 봅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구나. 이렇게 하면은 형벌을 받구나. 이렇게 하면은 벌금을 내는구나. 그 판결의 사례니까, 판례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써주어도 좋은 기사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쓴 기자들이 있어요. 이 법원 출입 기자, 뭐 검찰, 법조 이런 기자들은 이거를 아주 좀 프로 잘 써가지고 좋은 기사들을 얼마든지 많이 발굴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를 넣어주고 눈으로 보듯 묘사하라. 이 코멘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지요. 뭐 영어입니다만은. 그래서 대표 관계자 등 관계 인물의 코멘트, 이제 말이나 견해입니다. 이걸 코멘트, 이걸 쓰고 이들의 사진을 넣어주면은 뉴스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 뭐 장관이다, 뭐 대통령이다, 이런 분들, 또 기업체는 뭐 대표,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하면은요, 기사의 그 믿음, 신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 그 조직의 최고위 되는 분, 최고 탑 되는 분이 그 직접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믿음이 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관로 친한 게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주장은 코멘트 형식으로 쓰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기사를 쭉 썼습니다. 썼는데 자기가 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좀 뒷받침을 해주고 믿음이 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뒤에 전문가 이름을 하나 뭐 좀 넣어가지고 그 전문가의 말을 또는 견해를 밝혀주면은 기사에 뒷받침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좀 뭐 누구하고 싸움을 한다, 뭐 대결이 붙었다, 서로 경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서로 날카로운 부분이거든요. 서로 자칫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이제 주관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 이게 옳다, 뭐 저게 틀리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좀 전문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 교수도 될 수 있고요. 정부의 뭐 관료, 공무원, 뭐 핵심 일을 보는 분,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 견해나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써주면은 아주 기사가 훌륭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놨죠. 뭐 동그라미 는는는 뭐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000 이거는 사람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뭐 사장은 이제 기업체 경우에 뭐뭐뭐라고 말했다. 그럼 홍길동 그 회사의 사장이 이런 말씀을 했구나. 그럼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이야기했으면은 그건 믿음이 가는 겁니다. 회사의 그 대표니까. 여기 보면 이렇죠. 흥미로운 글은 감동적이거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생동감을 준다. 기자, 소설가는 시각적 묘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힘을 쓴다. 글을 쓸 땐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장면, 인물, 상황을 그림 그리듯이 나타낸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를 가지고 그대로 찍으면은 그대로 중계방송이 되기 때문에 생동감이 갑니다. 생동감이나. 그런데 신문 잡지 경우에 우리 뭐 소비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쓴 글이 이제 방송으로 나가면 뭐 이렇게 뭐 카메라를 대고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글을 써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표출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 이제 우리 잡지에 이렇게 실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잡지에. 이럴 경우에는 이걸 무언가 읽어보는 독자들이 생동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위해서는 좀 흥미롭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흥미로운 거, 신기한 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거,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잘 풀어 쓰면은 재미도 있고, 이 기사 재미나네? 그래? 이 신기하고 관심을 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적이거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동감을 줍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카메라를 찍으면 그대로 전달이 되지만 그거를 잘 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자가 뉴스 가치를 느낄 수 있게 작성하라.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뉴스 가치가 없는 거를 써가지고는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써봤자 뭐 영향력도 없고요. 자, 예를 들어서 신상품 소개 기사의 경우 언제 출시되고 다른 상품과의 차별점,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꼭 같은 상품이라도 요거와 요거는 이렇게 그 차이가 난다. 이거는 좋고 이거는 이렇다. 장단점. 이게 비교를 해주면은 소비자들은 그래? 그 이왕이면은 이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을 사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A 음식점, B 음식점, A 제품, B 제품. 이걸 비교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눈길이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혜택 주고 좋은 점이 있으면은 그 물건 사고 그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독자, 소비자 입장에 서가지고 글을 써라.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차별화된 장점과 특별한 혜택을 강조하는 것은 독자의 관심을 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빵을 파는데 그 빵집에는 10개 사면은 한두 개 더 준다. 또는 값을 뭐 10% 깎아준다. 그러면 그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왜? 값이 싸고 한 개 더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과 이 집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은연중에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별점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누구든지 관심 있게 본다. 바로 그 뉴스라는 게 바로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고 눈길을 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일정 크기와 모양을 갖춘 의미 있는 단어들 조합이다. 아까 제목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제목은 그 기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문패, 우리 간판에, 우리 식당 들어가면 간판이 있잖아요. 또 집에 문패가 있듯이 그 기사의 전반적으로 딱 나타내는 그거를 나타낸다. 제목은 일정 크기와 모양을 갖춘 의미 있는 단어의 조합이다. 조합이라는 거는 뭐 결합된 거죠. 결합된 거. 그 대부분 주로 명사형, 뭐 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명사에 뭐 주로 나열이 많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문화일보인데요. 넉 달 연속 무역 적자. 넉 달 연속 4개월 연속 잇따라 쓰는 뜻이죠.
넉 달 연속 무역 적자. 적자라 말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 그래서 넉자, 무역 적자, 넉자 8자죠. 그다음에 수출 2개월째 둔화. 둔화란 말은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들의 조합이다. 그다음에 눈에 띄면서 기억에 남는 글자 수 앞에 얘기했죠. 몇 자? 15자에서 17자다. 그 다음에 사진, 그래픽, 그림, 동영상을 곁들이면 기사의 주목도가 높아진다. 그 당연한 말씀이죠. 글만 잔뜩 써가지고는 자기가 쓴 기사가 먹히느냐? 물론 좋은 내용이면 먹히겠지만 사진이 들어가고 그래픽이 들어가고 동영상이 들어가면은 더욱더 독자들은 관심 있게 본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역 적자 부분에 그래픽 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제목이 있고 부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습니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 있으니까 뭔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목도가 높아지는 거는 사진, 그래픽, 동영상을 이렇게 쓰면은 그림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훌륭한 그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 같은 거는요 전시회에 그림 하나가 기사의 그 크기와 질을 갖다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같은 거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독자, 소비자 입장에서 쓴다. 이건 당연한 말씀이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독자가 봐가지고 관심 있게 보려면은 쓴 기자의 입장에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비록 그 학생 기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썼다 하더라도 그건 쓴 자기가 관심 있을지는 몰라도 독자들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이 관심 있게 볼 내용, 그런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게 되면은 언제든지 읽어본다. 관심 있어 한다. 독자의 관심을 건드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이라고 있어요. 육하원칙. 이게 뭐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육하원칙.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기사를 쓰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어떤 설명할 때도 육하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또렷또렷해지고요.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정확해집니다. 자, 육하원칙이 뭐냐? OW1H다. OW라는 거는 이제 앞머리 부분 W인데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누가, who, 그 다음에 언제, when, 그 다음에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how, 그 다음에 왜, why. 여기에서 앞머리 보겠습니다. 누가, WHO, W, 그 다음에 언제, when, WHEN, W. 이 앞머리 부분이 W가 몇 개? 총 전체 5개예요. 그래서 OW. 그게 W가 5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1H. 자, 어떻게 할 때 뭡니까? How. H. 이 머리 부분이 H예요. 그래서 OW1H가 6가 원칙. 그게 6개란 말이죠. 6. 그러니까 OW 할 때 5, 1H 할 때 1. 이걸 합치면 6이 되죠. 6가 원칙이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누가,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왜. 자, 이걸 굳이 영어로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머릿속에 꼭 담아 두셔야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기사를 쓰면은 100점이에요. 자, 한 가지 주제를 명확히 잡아라. 이게 뭐냐면은요, 이 보도 기사는 여러 가지 막 잡다한 걸 집어넣으면은 이 도대체 이 기사가 뭘 전달하기 위한 건지 핵심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귀하신 중고차님, 뭐 님자 붙으니까 이상한데 중고자동차 말이죠. 귀하신 중고차님, 이 중고차 그러면 이제 이게 새로운 신차가 아니고 조금 이제 몇 년 된 뭐 자동차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게 중고자동차가 가치가 올라간다, 귀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요것만 가지고 기사를 쭉 풀어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자동차 이야기에다가 텔레비전 이야기를 넣고 여기다가 세탁기 이야기 넣고
뭐 오토바이 이야기를 넣고 이러면은 이게 자동차 이야기인지 오토바이 이야기인지 텔레비전 이야기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글을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뭐지?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역수지 4개월째 적자 수령. 아까 말에 여기 나왔습니다. 넉 달 연속 무역 적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쓴 겁니다. 근데 무역인데 여기다가 뭐 다른 뭐 재테크 이야기를 엮는다든지 뭐 물건 이야기를 엮는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가 이거 무역 수지를 얘기하는 건지 뭐 재테크를 얘기하라는 건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잡아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비 기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쓰면 제품에 대해서 집중으로 쓰고 제품이 사람이면 사람에 대해서 집중으로 써라 이 말이에요. 기사 제목을 달고 문장을 물 흐르듯이 일관되게 펼쳐라. 자, 1단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쓰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쓴다. 세 번째,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논리 정연하게 제시한다. 네 번째, 핵심을 정리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머리에 오래 머물도록 강조한다. 요거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제가 강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취재원을 밝히되 기사 내용에 따라 숨겨야 할 내용도 있다.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주 내용이 민감하거나 서로 대결이 날카롭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되고 시비가 되기 때문에 이 취재원을 밝히가 될까? 아닐까?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히 싸움이 붙었다. 뭐 대결이 붙었다. 그럼 한쪽을 이야기하면은 상대쪽이 그만큼 손해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균형되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사 내용에 따라서 숨겨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무슨 관계자 이렇게 좀 이름을 숨겨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사진, 통계, 도표, 위치도 등을 적절히 활용하라. 앞에 얘기했죠? 사진, 그림, 통계 이걸 넣으면 주목도가 높아진다. 관심 있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보도를 염두에 두라. 이거는 사실은 프로 기자들이 좀 얘기하는 건데 주로 사건 기사, 사고 기사.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자동차 사고가 났어. 났으면은 그 당시는 사고가 났지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막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그 자동차에 탔던 사람이 죽어. 그럼 사망이 되잖아요. 그럼 그 후속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뭐 기존 그 프로 기자들이 이제 이런 게 주로 많이 하는 건데 이거 염두에 둬라 하는 게 있다는 점도 뭐 아시면 될 거예요. 언론 기사 쉽게 쓰려면 전하려는 핵심 내용을 먼저 정하고 작성하라. 그렇게 제목이 나가고 부제목 나가고 리드가 나가고 이기에서 내가 뭘 전달할 것인가 거의 8, 90%가 나옵니다. 제목에 탁 나오면은 이 이야기구나. 근데 부제목이 또 나와. 주제목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이런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다시 리드 문장에 기사 전체의 핵심 앞머리 부분에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뭘 전달할 것인가, 독자들이 뭘 읽을 것인가 대충 나와버려요. 그래서 전하려는 핵심 내용을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문장을 나누는 습관은 설득력 있고 논리 정연한 글쓰기에 도움된다. 이 문장 나눈다는 말은 짧게 쓰는 겁니다. 짧고 간결하고 이걸 제가 오늘 여러 분, 뭐 한 10분 이상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짧고 간결하고 이렇게 쓰란 말은 문장을 자꾸 토막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잘 쓰려고 애쓰지 말고 초안을 먼저 빨리 써가지고 그거를 여러 번 고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은 도무지 글이 안 나와요. 그 초안을 먼저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꾸 고쳐 나가면은 훌륭한 기사가 되고 문장이 길다 자르면 되는 거예요. 또 문장이 딱딱하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에 바로 이렇게 뭐 연필이나 볼펜과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작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저장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초안을 먼저 이렇게 써가지고 자꾸 고쳐 나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아라. 이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컴퓨터로 글을 썼는데 쓸 때와 다시 읽어보니까 또 달라. 그런데 또 뭐 한 게 자기가 소리를 내가지고 직접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면은 또 한번 아하 이거 아주 부자연스럽구나, 딱딱하구나, 좀 연결이 잘 안 되구나, 좀 이상하다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하룻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릅니다. 그 전날 어제 썼던 그 글과 하룻밤 자고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건 잘못됐구나, 딱딱하구나, 이런 점을 찾을 수 있어요. 보도기사 작성 전에 생각할 점. 뉴스 가치가 있는가? 무슨 가치 없는 거는 아예 쓰지 마세요. 해봤죠. 뭐 보지도 않을 거 가치 없는 뉴스 누가 관심 있겠어요? 이게 과연 내가 쓴 기사가 먹힐까? 딴 사람들이 이걸 볼까?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 관점에서? 국민 관점, 소비자 관점, 독자 입장에서 봐라. 그 다음에 대중, 조금 말씀했죠. 소비자, 독자, 이 대중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 기자 자신이 관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가 기사를 만들고 쓰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먹힐 수도 없고 가치가 없는 뉴스가 됩니다. 그 중요성이 있는가?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먹는 거, 집이다, 뭐 옷을 입는다, 이런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가장 필수적인 거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기사거리를 찾아가 쓰면은 좋다, 먹힌다. 그 다음에 기사 보내기 전에 이제 유의할 점. 여러분 이제 기사를 쓰면은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전송 송고를 할 것인데,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을 제가 요약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오타 맞춤법 띄어쓰기를 꼭 확인해라. 이 오타 잘못 쓴 겁니다. 이제 자판을 잘못 눌려가지고 글자를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맞춤법. 글자가 막 맞춤법도 의미 전달도 안 되고, 글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맞춤법을 어기버리면. 그 다음에 띄어쓰기. 글자를 따닥따닥 붙였어. 그럼 의미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글 작성 프로그램에서 맞춤법 검사를 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글, 그 다음에 탈자, 꼭 들어가야 될 글자가 빠지는 거예요. 오탈자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진, 그림, 그래픽, 위치도 등의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요. 사진을 잘못 써가지고 그 사진 임자가 주인이 당신이 왜 함부로 남의 사진을 이렇게 함부로 써느냐. 그게 바로 그걸 저작권이라고 그래요. 특히 외국에서는 이걸 눈여겨봐가지고 문제를 삼아옵니다. 그래서 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사진. 나무 사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학생 기자 여러분이 좀 수고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찍어봐라. 요즘 선명도가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못 찍어. 또 찍고 싶은데 좀 곤란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지방에 있다, 그 내용에. 그럼 지방까지 가기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가 있습니다. 픽사베이. 제가 이제 옆에 그 주소까지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면 이미지를 공짜로 돈 안 받고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픽사베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해상도, 이 해상도가 아주 높은 이런 사진을 또 제공하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언스플래시. 언스플래시라는 여기 주소를 적어놨죠. 이게 치게 들어가면은 공짜로 쓸 수 있는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혹시 쓸 수 있으면은 써도 좋다. 근데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쩌고 저쩌고 써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